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뱅브로 형님이 한 달 만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뱅브로 형님 글을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앞으로의 증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간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크게 두 가지, 오미크론과 FOMC 가장 주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12월 14, 15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QQQ SPY 기준으로 차트상 어느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지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SLXL, FNG, BLZ, 이 QQQ SPY 시점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잘 주축을 하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 대략적으로 40%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FNG와 BLZ 같은 경우도 뱅브로 형님이 이제 얘기하기를 40% 정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 뱅브로 형님의 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뱅브로 형님이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수도 있어도 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한잔, 특급팬 운영하고 있으며 술한잔 이상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포트폴리오 관련 개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급팬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관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이제 댓글을 남겨드렸는데 영상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 다룬다라고 했고요. 뱅브로 형님이 이렇게 하트를 남겨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뱅브로 형님 글 보면서 관련 이제 현재 닷컴 버블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상승을 했는지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더 이상 글을 올리는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뱅브로 형님이 글을 올렸다라고 지금 보시고요. 일단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 답은 아무도 모른다. 혹시 증시의 이제 상승과 하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이 아닌 이상 맞추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현재 개인적인 견해는 아직은 아니다. 이번에는 덜 먹더라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런 악재들에 인한 증상이 아플 때마다 우리 엄마처럼 든든하게 지원해주던 제롬 파월이 있었는데, 이제는 팥쥐 엄마처럼 돌변해버려서 예전의 증시 분위기가 바닥을 찾으려고 하다가도 지하층까지 구경을 할 수 있다.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특히나 하락 흐름,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미크론. 하지만 저는 오미크론은 이제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아직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14일에서 15일 있을 FOMC 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까 말까 회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당연히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고, 거기다 오미크론 때문에 주식이 폭삭 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롬 파월이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FOMC 회의 일정을 보면 12월 14일에서 15일 회의가 있고, 12월 15일에 이제 제롬 파월의 스피치가 있습니다. 이 스피치에 따라서 이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는 12월 15일 이후에는 상승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뱅브로 형님 글을 다시 보면, 거기다 최근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주가가 엄청 빨리 올라오는 바람에 저런 악재가 없더라도 조정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판단이었는데, 지금 저런 악재까지 겹쳐주니 지금 주가가 조정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 같았으면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테이퍼링이 연기되고 금리 인상 연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 심리에 다시 증시가 반등하고 그 분위기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됐었는데, 이제는 연준이 우리 뒤를 봐주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바닥을 예상하는 것은 지금 위험하다. 뱅브로 형님의 지금까지의 생각이고요. 확실하게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하루씩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 보면 이제 저가 매수세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방법은 다음 주까지 주가가 더 떨어져서 가격 매력이 생겨야 되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미크론이 별 심각한 증상 없이 금방 자가 치료되는 정도다라고 발표가 나오거나, 그리고 FOMC 미팅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올리든가 유지하든지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는 어떤 결과든지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결론은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12월 15일 이 FOMC 회의 종료 이후 제롬 파월의 스피치 이후에는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은 뭐 하나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단계이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재료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니 너무 성급하게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집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더군다나 12월 중소형주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소형주 관련해서 일단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서 손실난 주식을 던져버리고 손실내서 이익을 줄여서 내년에는 내야 할 세금을 아끼는 전략이 많이 쓰이는 달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이제 변동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지고 수익이 난 큰 대형주들은 오히려 잘 버텨주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팔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매도를 많이 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손실, 수익률을 좀 줄이면서 세금을 줄이는 달이다. 12월 달이 이제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변동폭이 큰 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많이 떨어진 중소형주들은 단지 많이 떨어졌다고 덜컥 주우면 12월 한 달간 마음고생할 수 있다라고 뱅브로님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나머지는 이제 관련해서는 일단 스윙 트레이딩 관련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장기로 가져가실 주식을 사실 분은 당연히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60일선 밑으로 내려오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없고, 그럼 지금도 당연히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현재 QQQ 일봉 차트로만 보더라도 지금 60일선을 터치하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현재 383.13불 60일선을 장중에 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121선 QQQ 기준으로 이 일봉 121선에 근접을 할 때에는 항상 증시가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거의 1, 2년 중에 몇 번 오지 않는 찬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QQQ 주봉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21선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 21선 이후에는 큰 폭의 다시 상승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대략적으로 FOMC 회의가 종료되는 12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주봉으로 RSI는 57.75, CCI는 73.69이고요. 현재 QQQ의 일봉으로의 RSI를 보면은 일봉으로 RSI는 42.74, CCI는 마이너스 195.1로 CCI 기준으로는 이런 우물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분할로 주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뱅브로 형님의 이제 글을 보면은 일단 나스닥이 60일선으로 밑에 내려오는 기회는 1년에 몇 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주 전에 비하면 지금은 FNG와 BLZ 둘 다 30% 정도 싸졌는데, 이 정도로 가격 깎아줬으면 엄청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제자리로 올라간다면 4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 이 TN이 담고 있는 주식들이 초월한 기업인데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SLXL도 좋고요. FNGU도 좋은 흐름이고, FNGU, SLXL 마찬가지로 저가에 주축을 한다면 충분히 40%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FNGU BLZ를 잘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FNGU는 어제장에서 10.34%의 하락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RSI는 32.31, CCI는 마이너스 249.69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BLZ도 어제장에서 마이너스 9%에 가까운 하락 흐름, 그리고 장중에도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24불 때까지도 빠졌다. 현재 RSI가 36.78, CCI가 마이너스 235.1을 가리키고 있다. 현재 뱅브로 형님은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FNG와 BLZ를 아무래도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제 글을 읽고 매수한 사람이 있어도 여기에 쫄아서 매도하는 사람 없었으면 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 글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수익이 지금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다시 사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 하지만 그리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은 매도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전번에 30% 정도 수익 구간에서 50% 정도를 팔고 캐시를 쥐고 있어야 마음 편하게 주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팔으셨던 분들은 이럴 때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보시면 그럼 다들 멘탈 꼭 잡으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 올린다고 증시가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바로 금리를 올린다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 역사를 보면 테이퍼링 중에서 증시는 꾸준히 올랐고 금리 인상 시기에 잠시 조정 후 주가는 꾸준히 올랐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버티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레포트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되기 전 미 연준 금리 사이클 1년 반 동안 1.75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기존 4.75포인트에서 6.5포인트까지 올렸는데 이 금리 인상 전까지 바닥 대비 45% 상승, 금리 인상 우려로 13.2%의 하락, 그 다음 다시 25.9%의 상승 구간이 있었다. 이런 이제 닷컴 버블 붕괴 시점은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25.9%의 S&P 500 기준으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나스닥을 보시면 금리 인상 전까지 바닥 대비 111.8%의 상승, 금리 인상 우려로 15%의 하락 이후 그다음 금리 인상 1% 이제 상승 구간에서 110%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뱅브로 형님이 얘기하는 이 예전 케이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레포트를 통해서 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제 금리 지금 유동성이 많이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를 올린다라고 해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는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잘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좀 더 보면 주식으로 돈 쉽게 번다는 소리는 10년에 1년 정도만 그렇고요. 나머지 9년은 주식으로 돈 벌려면 피말려 가면서 버텨야 볼 수 있다. 지금은 버티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도 수익보다 손실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럼 다들 버티는 김에 좀 더 버텨서 이번 위기도 이겨내고 다음 위기도 또 버텨서 이렇게 계속 버티다 보면 어느새 주식 부자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죽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해나가면서 버티는 게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뱅브로 형님도 같은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QQQ, SPY 관련해서도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저도 지금 QQQ, SPY는 장기 계좌에 연금 펀드 계좌로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금 펀드에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QQQ, SPY도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온다. 1년에 몇 번 안 오는 60일선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오늘은 제가 이제 뱅브로 형님을 특히나 이제 잘 영상을 예전에 자주 봤었기 때문에 오늘 뱅브로 형님 영상 관련 이렇게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 생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뱅브로 형님이 글을 또 올리게 된다면 저도 똑같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제 생각도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증시 하락, 다음 주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잘 버티면 다시 상승하는 시간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루였습니다.